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최근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 시간에 제가 21년도, 22년도에 시장이 붕괴된다고 말씀드렸고, 올해 상반기에는 토끼몰이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20회 정도 말씀드렸어요. 토끼몰이 상승으로 많은 사람들을 영끌하게 해서 시장으로 유인했죠. 지금 또 이 토끼몰이 상승이 나오는 곳이 바로 부동산이거든요. 항상 주식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으로 부동산이 따라갑니다. 주식은 항상 이 선행지표로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조금 위험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물가 상승, 고금리, 고유가가 이 3종 타격으로 인해서 화폐를 아무리 많이 찍어도 그 화폐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건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이전에 코로나 당시에 화폐를 찍으면 화폐를 찍는 족족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몰렸기 때문에 시장이 좋았던 건데요. 그 당시에는 저금리와 저물가, 저유가였기 때문에 화폐가 남아돌았다라고 볼 수 있죠. 8월 달부터 이 9월 달에 자영업 시장이 완전 붕괴됐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세계 경제가 마비되는 시점이 내년인데요. 내년 1월이다, 2월이다. 그 날짜까지는 지금 예상할 순 없고요. 내년 중이라고 봅니다. 세계 경제가 마비가 오고 쇼크가 오는 시점이 바로 내년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내년 상반기를 가장 많이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부동산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양극화 현상. 특정 주식은 많이 오르는데 다른 주식은 찬밥이다. 이런 내용들을 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방송을 끝까지 전부 다 보시고 상황을 판단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전 세계가 돈을 찍는 열풍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당시에 돈을 찍어서 자산 가치가 올랐을 때랑 지금의 돈을 찍어서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것은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화폐가 휴지화가 되고 있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 와중에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금리는 계속 올라갑니다. 유가는 올라가겠죠? 모든 게 다 올라가는데 이게 막 초반에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했죠. 돈을 이제 위기를 관찰하고 마구 찍을 거예요. 마구 찍으면 이 주식시장도 떨어지다가 반등이 나오는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자산시장을 올리는 원리인데 그것도 금리가 어느 정도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관점이 금리가 10%를 넘게 된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자산을 팔고 생활비에 써야 돼요. 이 부동산도 제가 올라간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폭락한다라고 했죠. 이 순서가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뷰는 항상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다만 과정이 다른 것 뿐이지 뭐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그 과정까지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신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뷰를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이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 수 없고, 그래서 이전에 21년도에 이제 붕괴되는 것들, 22년도에 붕괴되는 것들, 그 다음에 올해 토끼몰이 상승 나온다고 상반기에 말씀드린 것들, 이런 것들이 큰 뷰는 다 맞아 떨어졌잖아요. 전 세계 증시가 현재 문제인 것은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 올해 나온 이 토끼몰이 어거지 상승,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추가적으로 영끌하게 해서 앉혔단 말이죠. 국내 같은 경우 에코프로, 미국 같은 경우 엔비디아, 전기차나 인공지능 버블이 지금 잔뜩 껴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평균으로 보면 버블이 사실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특정 종목, 국내는 에코프로, 미국은 엔비디아에 몰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에코프로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이 에코프로 의견을 들었을 때가 이제 여기를 딱 넘어가면 무지막지하게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여기서부터 한 3배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구간에서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하시라고 했어요. 분할로. 분명히 안 판다고 했어요. 이 에코프로, 포스코 이런 보유자들이 분명히 못 판다고 했어요. 분명히 안 판다고.
항상 그랬으니까요. 그 수십 년간 그래 왔어요. 항상 올라도 더 올라갈까봐 안 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5에서 10%씩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금씩이라도 계속 정리를 하셔라. 나중에 결국에 못 판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부 다 파시라고 했지만 자기만의 그 스타일대로 정리하시는 쪽이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게 이 올라갈 때 파셔야 되는 이유가 이때 떨어진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신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또 올라가니까 정리하시는 쪽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또 보세요. 떨어지고 나니까 또 그때 팔 걸 그랬나 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분할로 계속 매도를 하게 되면 만약에 3개월 평균이면 요 정도 단가에 팔게 되는 거기 때문에 분할 매도가 그만큼 또 중요합니다. 이런 고점 종목들은 만약에 시세가 좀 뭐 저가 영역에 있다 그러면은 이게 또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이 기다리면 언젠가 다시 오지만 이게 한번 고점에서 언제 꺾일지는 모르잖아요. 지금도 고점에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어요. 이 시장이 무너지지 않게 어떻게든 부양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추석 전이라 이 개인 심리가 시장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던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지금은 전기차에서 바이오주로 이제 관심이 조금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정치주들이 내년 총선이잖아요.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고, 항상 총선 몇 개월 전에는 불이 타요. 그건 공식 룰이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대부분 수익이실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어차피 수익 나시든 손실 나시든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에 맞게 판단해서 언제 정리하실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올라갈 때 결국에 못 파니까 계획 설계를 하시라고 한 2달 넘게 말씀드렸어요. 지겹도록. 이런 상황이 딱 지나고 나면 아, 그때 계획을 내가 세울 걸 그랬나? 팔 시점을 정할 걸 그랬나? 얼마에 팔지 정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다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점 종목을 매매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이 뭐 미래에 더 좋다가 아니라,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25년도에서 30년 사이에 호재가 터지는 것이 오래 전부 다 반영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호재가 나와도 이미 전부 다 반영돼서 수천 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호재가 앞으로는 거의 없어요. 지금 호재가 딱 한 개 남은 게 뭐냐면 이제 공매도로 다시 갚아야 돼요. 공매도를 이전보다 더 많이 치고 있으니까 지금 난리 난 거죠. 이 종목이 그냥 뭐 막연하게 떨어질 수는 없어요. 공매도 세력들이 다시 되갚아야 되는 그 시점이 오기 때문에 막연하게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더라도 다시 급반등이 나오는 현상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팔 시점은 항상 정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올라도 못 팔고 다시 내려도 못 팔아요. 나중에 가서 또 팔 시점을 못 정하면 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장기 종목이 아니에요. 에코프로 이 대표가 내년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사주를 항상 봤다고 했죠. 어려운 시점이 내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의 고점이 끝나는 시기를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봤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 시점까지는 정확히 맞출 수 없고 그냥 예상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가 코로나 호황기 때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늘렸고 대출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상태이고, 그런데 세계 경제가 마비가 된다고 했어요. 내년부터. 그 시점이랑 딱 맞물리고,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토탈대로 봤을 때는 이거 안 팔면 큰일 나는 종목이에요. 근데 다만 지금 호재가 지금 엮여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공매도 세력이 이 에코프로에 빌려간 물량을 사서 되갚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언제든지 내려가더라도 급반등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걸 노려볼 수는 있다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한 번에 팔지 마시고 계획 설계대로, 저는 뭐 지금부터 파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시점부터 계속 파시라고 했고, 또 사람들이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저는 뭐 100만원대 근처에서 분할로 조금씩 정리하시라고 했는데
80만 원대에 또 정리하라고 했다. 이렇게 또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삼성전자 9만전자대에서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나중에 엄청 많이 떨어지고 나서 삼성전자 뭐 5만전자, 6만전자 인근에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그 시기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다 떨어지고 나서 제가 이제 뭐 삼성전자를 9만원대 근처에서 파시라고 했는데 반토막이 나니까 겁먹어서 그때 이제 파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제가 22년도에 이제 폭락하니까 파시라 라고 했는데 이때 안 파시고 23년도 되니까 이제 반토막 나니까 막 겁먹고 파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이 뷰를 잘 보시면 저는 그 전부터 항상 늘 고지를 하고 알려드려요. 근데 제가 처음에 고지하면 대부분 안 믿어요. 그러면은 떨어지기 전이니까 당연히 안 팔다가 막 30% 50%가 떨어지면 그때 가서 후회하고 본인이 파는 걸, 제가 항상 뷰를 말씀드리는 걸 처음에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 미국의 금리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드렸죠. 왜냐면 미국의 돈의 가치가 높은 만큼, 돈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10%가 비싸다. 그러면 미국은 그 10% 정도의 높은 돈의 가치로 인해서 돈의 가치가 비싸진 만큼 금리를 다른 나라보다 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게, 돈의 가치가 높은 만큼 금리는 적게 올려도 되지만 해외국들의 해외인들에게 국채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적정선의 고금리를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달러랑 금리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세계 평균 금리를 현재 따져봐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 세계 평균 금리가 10%를 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자산시장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건 후의 얘기고요. 과정에서는 자산시장은요, 이 선거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하는 자본이 들어올 거예요. 올 상반기에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하반기 경신월 신유월에 이 부담을 가지고 이 조정을 받는 과정이라는 점만 아시면 되고요. 항상 이 공식이 있어요. 뭐 미국의 대선이나 선거가 있던 그런 해에는 좋은 쪽으로 가다가 붕괴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확률로는 70% 이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년이 갑진년이기 때문에 시장이 붕괴되는 사이클로 볼 수밖에 없고요. 이민년과 신축년에 제가 시장이 붕괴된다고 해서 실제로 붕괴됐고요. 올해 23년 개묘에는 토끼몰이 상승이 있다고 했죠. 20번 넘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토끼몰이 상승이 있었고요. 내년에 갑진년에는 시장이 폭락하는 수순으로 간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뭐 갑진년이 시작하자마자 폭락한다 이런 게 아니라 특정 달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올 하반기에는 이 폭락에 대해서 전조 증상이 나오는 시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자영업 시장이나 기업들이 붕괴되는 그 전조 증상들이 확인이 되는 시점이고, 내년이면 확인이 되다가 실행이 되는, 갑자기 뭐 폐업하는, 아니면 해고를 하는, 월급을 삭감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것이고, 자영업 시장이 붕괴되면 일자리가 증발하고, 일자리가 증발하면 월급을 못 받으니까 그 많은 돈들이 소비 시장으로 못 온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평균 시급이 지금 예를 들어서 12,000원이에요. 근데 평균 시급이 10,000원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시장에 10,000원당 평균 2,000원이 덜 도는 거예요. 2,000원 증발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시급이 12,000원이었다가 10,000원이 돼버리면 12,000원어치를 사먹다가 10,000원어치를 사먹는 거예요. 2,000원이 증발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전체 시장의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들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의 양이 12,000원, 11,000원, 9,000원 이런 순으로 최저시급을 떠나서 실제로 사람들이 받아가는 그 평균 임금이 줄어들면 소비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돈들로 인해서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거든요. 저는 그게 내년이라고 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시급을 많이 주면 13,000원, 15,000원까지 줍니다. 괜찮은 사람을 뽑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13,000원, 15,000원은 쉽게 받아갔어요. 근데 이게 일자리 해고 열풍이 불면, 지금 같은 경우는 배달의 민족의 그 배달료가 무료인 데가 많다고 했죠. 500원인 데 많고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근데 내년 되면 그게 진짜 많아질 것이고, 지금부터 나오는 증상이 무료 창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인테리어를 막 5천만 원, 막 1억씩 주고 차려놨는데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걸 그냥 인수해 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 권리금을 받았는데 이 무권리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년이면 돈 없이 창업할 수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만 가게를 떠나서 건물 주인인 이 보증금 정도는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창업비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평균 임금이 내려가면서 자영업 시장에 들어가는 이 돈들이 줄어들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그만큼 돈이 안 돌아요. 그러니까 소비욕이 완전 위축된 거죠. 완전 위축됐기 때문에 결국에 이 자영업자분들이 8월달, 9월달에 굉장히 어렵고, 경신월하고 신유월이 그 정도로 무서운 달이라고 했죠. 쌍금달이기 때문에 소비욕이 완전 침체돼 버리고 욕구가 바닥을 치기 때문에 돈을 안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밀키트 상품이 이제 유행한다라고 한 게, 무인 밀키트 샵에서 뭐 맛없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냉장식품, 냉동식품 중에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맛있게 잘 갖춰진 그 상품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인 밀키트 샵은 엄청 맛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인터넷이나 뭐 맛집 같은 데서도 밀키트 상품을 지금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식당을 방문하거나 배달로 사 먹는 경우는 이제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 때 21년도, 22년도에 팔고 나오셔야 된다. 차라리 직장을 다니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막차예요. 막차인데 또 제가 이제 지금 팔라고 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전부터 21년도, 22년도부터 뭐 숙박업이나 요식업이나 이 권리금 받을 수 있을 때 다 전부 던지시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직장을 다니시는 게 맞고, 이 자산시장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전부 가지고 있는 와중에서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막장으로 갈 거예요. 막장으로 간다는 것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라고 했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돈을 막장으로 찍으면서 이 어떻게든 이 위기들을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게 지금 중국이 시작됐고, 돈 찍어서 막고 있잖아요. 그게 인구수 대비 아파트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나라 제가 주택시장 일단 하반기에 올라간다 말씀드렸고, 박살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택시장은 사실 지금부터 팔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투자하시더라도 팔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이 상승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오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택시장에 집중해서 보고 있고, 그걸 사가지고 결국 다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부동산 보유자들은 다 망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이 얘기가 맞나 틀리나. 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부동산 시장은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올 하반기에 주택시장 올라간다고 했어요. 주택시장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제 하반기에 일단 상승으로 간다고 해도 이 결국에 이 주택 수가 일단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구주택들은 너무 많고, 그걸 버리고 새 집으로 대부분 이동하는 현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25년도까지 새 집으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기존의 구축들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다주택 보유자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완전 짐덩이에요, 짐덩이. 근데 그 구축들이 시세가 받쳐주지 못하면 그 시장은 결국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신축은 일시적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자리가 너무 좋아요. 구축인데도 진짜 그냥 여기랑 붙어 있거나 뭔가 생활이 너무나도 편리한 그 특정 특색이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상승 타겠지만, 22년도에 부동산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회복한다는 측면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주상복합이나 특색이 확실히 있는 곳들은 신고가를 넘을 수밖에 없는 게, 그 특색은 한정판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보상 심리로 반등한다 볼 수 있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특색이 있는 뭐 신축이나 주상복합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 주택시장으로 전부 다 몰아놓고 이 시장이 전부 붕괴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산시장이 결국 붕괴된다고 했고,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면서 이 와중에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오산입니다. 이게 결국에 전세계 평균 금리가 10%를 다 넘게 됐는데,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 12%대고, 그 다음에 뭐 요 나라는 뭐 볼 것도 없죠. 멕시코도 11% 넘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이 높은 국가들은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다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간이 오면 고금리로 출발하겠죠. 그래서 미국의 고금리의 시작은 이 달러의 폭락을, 그 시점을 지켜봐야 되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13%대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적인 문제이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몇 년 뒤면 경제가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 세계가 10년에서 20년 정도는 마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부터 이 지출을 줄이셔야 되고요. 학원 5개 보내신다, 다 없애야 돼요. 차라리 애들 같은 경우 학원을 보내지 마시고요. 비상금을 차라리 자녀 통장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 학원비를. 그게 훨씬 더 유익한 것이고, 지금 뭐 한 달에 뭐 100만원, 200만원씩 교육해서 1년에 뭐 몇천만원씩 들여서 교육해봤자 경제가 붕괴되면 그 교육이 휴지가 돼버려요.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을 말씀드리면 전부 다 줄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교육을 반 정도 줄이고 반 정도는 차라리 자녀 명의로 돈을 넣어주시는 게 낫고요. 주식이나 아파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현금을 그냥 넣어주시거나 뭐 금을 넣어주시거나, 네, 그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방어법을 사용하시는 게 낫고요. 이제 학원들도 전부 다 없어지고 학원 다니는 거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동아줄인 것처럼 생각하고 아이들한테는 아끼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경제 위기가 터질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이 자녀 교육이나 이 생활비나 이런 것들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대비하고 방어하는 측면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지출을 하는 품목들을 세세하게 검토하셔서 하나씩 다 줄일 수 없으니까 조금씩 이번 달에 줄일 수 있는 거, 학원 덜 보낼 수 있는 거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앞으로 정리하실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상승 포지션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만 상승 뒤에는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세계 경제가 마비되는 이 시점이 오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화폐를 찍어서 이 위기를 막으려고 발악을 할 거예요. 돈을 찍어서 어떻게든 자산 시장을 끌어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가 도와주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시점을 같이 봐야 돼요. 돈 찍는다고 무조건 자산 시장이 좋진 않다. 돈을 찍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오르는 품목이 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 만큼 수혜를 받는 품목은 있을 거다.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이 디플레이션인 경기 침체가 함께 올 겁니다. 지금은 전조 증상이고요. 내년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